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20년 만에 온 투자 기회라는 거를 아십니까? 따라서 바닥에 근접한 지금의 투자 기회에서 어떤 자산군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알아야지 나중에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제 무작정 따라하기 VOD에서 투자 기본기와 함께 지금의 기회를 잡아보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자, 이젠 20년 만에 오는 인생 역전 기회가 왔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은 무엇을 사야 하는가, 그걸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냐 소형주냐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주의 기운 세계가 2022년 말에 모입니다. 레리 윌리엄즈에 따르면은 미국 시장은 보통 첫 번째 2로 끝내는 해가 보통 저점이었습니다. 10년 사이클.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보통 저점이 온다라고 했죠. 4년 대통령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세 번째는 11사 천국 50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운이 20년에 한 번 모이는데 그게 바로 2022년 10월 말이죠. 그렇죠. 자, 최근 100년 동안에는 이렇게 세 개의 기운이 모였을 경우에는 그 향후 4, 5년 동안에 미국장이 최소 2배 올랐습니다. 3배 반에서 4배 오른 적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S&P 500이 2022년 이렇게 쫙 빠지다가 10월 12일에 바로 이 우주의 기운을 접한 다음에 그때부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반등을 이미 했고요. 나스닥도 바로 그 10월 12일부터 반등을 했는데 나스닥 한 6% 그리고 S&P는 10%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반등은 둘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주의 기운이 이렇게 합치는데 도대체 이런 대세 상승장 초기에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가, 그런 게 궁금하시겠죠.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 20년 동안에 대세 상승장 시작이 3번 있었습니다. 2003년 4월, 2009년 2월, 그리고 2020년 4월이었습니다. 2003년 4월은요, 나스닥과 IT 버블이 깨진 후에 이제 그 버블이 깨져서 이제 당시 나스닥이 85% 하락을 했고 S&P도 50% 정도 하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후에 올라가는 상승장이 시작한 게 2003년 4월이었고요. 그리고 2008년 10월에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고 금융위기가 굉장히 크게 왔는데 그게 극복되고 2009년 2월부터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2020년 4월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2020년 3월에 한국 주식이 바닥을 찍고요. 당시 1430까지 떨어졌고 그 후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이때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때 그 이제 바닥을 찍고 한 달 만에 보통 10에서 13%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3개월 만에 20-30% 올랐고 6개월 만에 30에서 50% 올랐고 12개월 만에 60에서 80% 정도 상승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 그 대하락장 후에는 이 정도 상승이 있었어요. 주가 지수가, 그러니까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그런 종목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대세 상승자에는 그냥 이렇게 주가 지수만 사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만에 이 정도 수익을 평균적으로 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주식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형 가치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이죠. 하위가 아닙니다. 상위 200개 기업이고요. 여기서 가치 팩터 4개, PSR, PGPR, 퍼 가지고 대형 가치주를 필터링을 했습니다. 참고로 대형 가치주에 투자를 했다면은 20년 동안에 연봉리 수익이 19.9% 정도 나왔는데 그거는 2000년대에 수익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지 2010년대에는 이 대형 가치주들이 주가지수 수익보다 높긴 높았는데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2003년, 9년, 20년에 우리가 대형 가치주를 샀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3년 3월에는 대형 가치주를 사가지고 처음 6개월 동안에 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4%, 18%, 25% 본 것도 대단하긴 한데 보시다시피 지수보다는 수익이 좀 낮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형 가치주를 1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77% 정도 났고요. 이걸로 그 지수의 수익을 능가했습니다. 2009년과 2020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 우리가 대형 가치주를 보유하고 한 달, 석 달, 6개월 또는 1년 동안 보유를 했다라고 치면은 요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요거는 주가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달 만에 15%, 3개월 35%, 6개월 45%, 그리고 12개월 82% 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대형 가치주를
그 시장 바닥에서 샀다라는 걸 가정을 하는 건데, 물론 그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네,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 정도 벌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2003년 3월, 2009년 2월, 2020년 3월 말에 못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한 달, 두 달 늦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익은 꽤 괜찮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대형 가치주는 어떻게 찾는가? 퀀터스에서 한국하고 기본 필터 다 넣으시고요. 넣은 다음에 쭉 내려가서 커스텀 필터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그러니까 상위 200 위 기업, 그러니까 이제 상위 1위부터 200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음을 누르시면은 가치주 팩터들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 퍼가 있고, PSR가 있고, PGPR가 있고, 포어가 있습니다. 근데 꼭 이 4개를 해야 되는가? 뭐 그건 아니고요. PBR나 PCR나 다른 팩터들을 넣으셔도 되는데 아마 결과는 대동소이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백테스트를 돌려본 거죠. 이걸 20개 기업을 샀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대형 가치주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세 하락장이 끝나고 대세 상승장 초기에 꽤 괜찮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6개월, 12개월 수익이 주가지수보다 높았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대형 성장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형 성장주의 경우에는 보통 뭐 처음 한 달, 석 달 수익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대형 성장주를 보유하고 6개월, 1년 동안 보유했을 경우, 특히 1년을 보유했을 경우 물론 수익이 나기는 났는데 이게 주가지수보다 수익이 낮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형 성장주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엄청 대단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형 성장주는 어떻게 또 찾느냐? 자, 여기 이제 컨터스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 팩터들은 필요가 없죠. 가치 팩터들이니까. 자, 이런 거를 지우고 이제 밑에 쭉 내려가시면은 순이익,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총익, 매출액 성장률, 자, 이런 팩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팩터들이 가장 우수한 기업들을 사는 것이 대형 성장주를 사는 거죠. 여기서도 당연히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부터 200위 기업에서만 찾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런 기업에 꾸준히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최근 20년 동안의 연봉리 수익이 13.7%, 대형 가치주보다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세 상승장 초기에도 물론 대형 성장주를 사면 돈을 벌기는 하는데 대단히 많이 벌지는 못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대형 성장 가치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시가총액 상위 200위 기업에서 8개 팩터가 들어가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가치 팩터 4개, 그리고 성장 팩터 4개, 8개 팩터가 총으로 들어가거든요. 참고로 최근 20년 동안에 이런 대형 성장 가치주들 연봉리 수익은 18% 정도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2003년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대형 가치주들의 수익이 대단히 훌륭하진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주가지수보다 떨어진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12개월 보유하고 있었으면 주가지수를 이겼는데, 자, 2009년, 20년에도 보면은 처음 한 달, 석 달, 6개월 정도는 그 대형 성장 가치주들이 주가지수보다 수익이 높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년 보유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지수보다 처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대세 상승장 초기에는 가치주들이 오히려 굉장히 좋더라라는 게 결론이고요.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대세 상승장 초기에는 과대 낙폭주들,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그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퍼나 PBR 이런 지표들이 매우 낮아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리바운드를 하면서 처음 1년 동안에 수익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소형주를 보면요, 조금 다릅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하위 20% 기업에서 가치주를 찾는 거고요. 가치 팩터들은 제가 이미 알려드렸는데, 소형주를 찾는 방법은 이제 무엇인가? 여기 유니버스 선택에 가가지고 여기 이제 커스텀 필터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위 20%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가 소형 가치주에만 투자를 했으면은 최근 20년 동안 연봉리 수익이 44%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가치주보다 수익이 훨씬 높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소형 가치주를 샀으면은 2003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석 달, 6개월, 1년을 보유했어도 주가지수보다 처졌습니다. 완전히 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2009년, 2020년에는 소형 가치주도 수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낸 거를 볼 수가 있죠. 뭐 이거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소형 가치주가 전혀 안 먹혔다. 그래서 보통은 소형 가치주가 대세 상승 초반에 잘 먹히긴 하는데 매번 그런 거는 아니었다. 2003년은 망, 2009년, 20년은 우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소형 성장주가 있겠죠. 네, 소형 성장주도 좀 마찬가지였어요. 2003년에는 전혀 안 먹히는데, 근데 그 대신에 2009년과 2020년에는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수익을 보면은 어마무시
무시한 수익이 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지수보다 훨씬 높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소형 성장주의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수익이 이 정도 나왔는데 이게 소형 그 가치주보다 아무래도 꽤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소형 성장 가치주겠죠. 소형 성장 가치주. 여기도 보면은 그 2003년 3월에는 한 달, 석 달, 6개월, 1년을 보유해도 주가 지수보다 좀 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009년, 2020년에는 결과가 꽤 괜찮았습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이 6개 전략을 한꺼번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쫙 보면요. 요게 이제 커스피이고 이게 우리 6개 전략이잖아요. 자, 최근 하락장이 멈추고 상승장 첫 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이나 다 15에서 15% 정도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큰 차이가 없어요. 자, 3개월, 6개월, 1년 넘어가면서 차이가 좀 생긴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개월 쪽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소형주들이 좀 우세하기는 한데 이 중에서도 소형 성장주가 그나마 좀 가장 잘 나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확실히 대형 가치주가 대형 성장주의 수익을 앞선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이 무엇인가? 처음 한 달, 석 달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대세 상승장이 시작하고 6개월, 1년 정도 시장이 흐르면은 대형주 쪽에서는 대형 가치주가 잘 나가고 소형주 쪽에서는 가치보다는 소형 성장주들이 잘 나간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이 왠지 좀 그 대세 상승장의 초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사야 되는가? 대형 가치주, 소형 성장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사실 대형주라는 것이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세 상승장 초기에는 대형주도 의외로 선방한다. 특히 대형 가치주가 상당히 선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형 가치주와 소형 가치주의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12개월 후에 보면은 82%, 89%, 6개월 후에 45%, 47%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초기 한 달, 석 달에는 대형 가치주의 수익이 소형 가치주를 앞서 나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천민의 반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딱 이걸 보니까 프랑스 혁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소형주와 퀀트가 귀족과 왕족입니다. 그리고 대형주와 빅퀀트가 보통 천민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세 상승장 초기에는 대형주 그리고 이제 그 대형 가치주들 또는 아예 빅퀀트 주식들이 의외로 선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가 소형주와 퀀트를 아예 압도한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세 상승장 초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부분 20년 내내 죽을 수는 대형주들 또는 이제 빅퀀트주들 이런 애들이 이제 소형주와 이제 퀀트 주식들을 앞서 나가는 이제 그런 기분 나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럴 때 퀀트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 좀 유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세 상승장 초기라는 거는 보통 언젠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대세 상승장 중반 후반에 가고 하락장까지 다 포함이 되면은 대형주보다 소형주 수익이 훨씬 더 높고 퀀트 주식이 빅퀀트 주식보다 수익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대세 상승장 초기에는 이런 애들도 의외로 천민의 반란을 저지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번 영상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왜냐면은 대세 상승장 초기에 뭘 해야 될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의외로 대형 가치주도 선방을 할 수 있다. 이런 훌륭한 내용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식의 바닥 때마다 향후 커스피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주식이 그거보다 더 잘 나갔는지 이거를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20년 만에 찾아온 투자 기회이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렸죠. 이런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무작정 따라하기 VOD를 하루에 한 강씩 딱 한 달 동안만 정주행하시면은 지금과 같은 황금 투자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단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